펜툴 연습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펜툴 연습 일러스트. 자, 그래서 자, 얘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포토샵처럼 이렇게 탭에다가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셨나요? 자, 지금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작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렇게 작게 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핸드툴로 움직이는 건데 이 핸드툴의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예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동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아트보드가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도큐멘트를 만들 때 지금 이 아트보드를 3개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보드가 3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토샵은 어떤 도큐멘트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도큐멘트 영역 밖에서는 작업이 안 돼요. 여러분들 포토샵을 사용해 보셔도 뭐 기억을 하시면 이 도큐멘트 바깥쪽 영역에서는 작업이 안 됩니다. 안에서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신 것처럼 일러스트 바깥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역 밖에, 그러니까 아트보드 바깥의 영역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펜툴 위주로 이제 연습을 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이름을 써놨거든요. 직선 그리기, 곡선 그리기. 여기 지금 잘못됐는데 곡선과 직선 그리기입니다. 자, 일단은 직선을 그려볼 텐데요. 자,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세요. 확대를 하시고, 자,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는 뭐 펜툴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80%는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펜툴이 되게 중요합니다. 펜툴로 거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툴만 잘 다루시면 더 쉬워요. 포토샵보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펜툴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펜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펜 모양의 툴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조그만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펜툴을 꾹 눌러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일단은 요 아무것도 없는 펜툴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핑크색 선이 따라다니실 거예요. 따라다니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데 저희는 이걸 끄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뷰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체크가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끄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끄고 작업을 할게요. 패스라는 것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패스. 자, 패스는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이제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길은 출발하는 지점과 목적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죠?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를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펜툴을 이용을 해서 패스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패스를 그리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찍어주면 그 사이에 패스,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점이 하나 생겼죠. 근데 얘가 이렇게 뭐가 지금 따라와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클릭을 하면 패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 패스를 끊어주려면 자, 엔터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엔터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패스가 생겼는데, 자, 조금 패스의 두께를 좀 주겠습니다. 자, 이런 패스가 생겼단 말이죠. 자, 패스가 생겼는데, 이 패스를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패스로.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포인트가 보이죠. 시작 포인트와 끝나는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드래그해서 잡으세요. 드래그해서 잡으면 시작 포인트만 잡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드래그해서 잡으면 끝나는 포인트만 잡혀요. 그래서 이게 가장 패스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만들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선,
패스가 생긴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일단 직선을 그려볼 텐데요. 자, 일단은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해서, 자, 요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그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닫힌 패스가 돼야 됩니다. 닫힌 패스. 닫힌 패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시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부분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연결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 이렇게 지금 가까이 갖다 대면요, 펜 툴 옆에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동그라미가 보이시나요? 자, 동그라미가 생겼을 때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닫힌 패스가 되는 거예요. 닫힌 패스가. 자, 그래서 닫힌 패스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같이 움직이죠. 딸려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려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상태에서 옆에다 한번 뭐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그리실 때 Shift 키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됩니다. 자, 여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닫힌 패스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얘는 열린 패스예요. 그래서 닫힌 패스와 열린 패스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 닫힌 패스로 그리려면 그 펜 툴 옆에 동그라미가 보일 때 클릭을 하시면 된다. 자, 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시면 수직 수평 45도로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수직 수평과 45도로 만들어진 도형을 그리실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는 게 훨씬 잘 그려지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도형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시면 수직 수평 45도 각도로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닫힌 패스 형태로 그려주시고요. 그죠? 도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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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점선을 따라 그리시니까 이게 이제 금방금방 되죠. 그런데 이게 점선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려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점선이 사라졌죠?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엔터키를 눌러서 끊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색이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아까 필 컬러를 넌으로 바꾸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흰색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흰색으로 채워지는 거를 투명한 상태로 되려면 foreground 이 필 컬러를 선택을 하고 넌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색이 없는 투명한 상태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끊어진 상태에서는 다시 그리시려면 요 끊어진 이 포인트, 끊어진 포인트를 한번 클릭을 하고 계속 그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처음에 지점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클릭.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항상 또 그리시고 뭔가 수정을 하실 때는 네, 선택툴로 바꾸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색깔 바꾸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색깔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프로퍼티스 가셔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프로퍼티스 패널을 여시고 필 컬러, 스와치 컬러에서 일단 한번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테두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스트로크 컬러에서 테두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닫힌 패스를 이용을 해서 완성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도 변경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와치 컬러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요 컬러 믹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RGB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RGB 방식으로 도큐멘트를 저는 이제 RGB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RGB 방식으로 색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으로 마우스를 이제 가져가시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클릭을 하시면 또 이렇게 색이 바뀝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확대를 하시고요. Alt키 누르시고. 자, 펜툴을 이용을 해서 그리면 되는데, 시작 부분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요게 꺾인 각도가 45도 각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예, 그리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지금 저는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지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 끊고 보겠습니다. 자, 엔터키 누르면 끊어지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요걸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를 딱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면이 채워져 있는지 스트로크가 채워져 있는지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면이 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이제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왑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반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왑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스트로크만 적용된 상태가 되는 거죠. 스트로크를 좀 두껍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번 끊어진 상태니까 얘를 이어서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끊긴 이 포인트를 한번 다시 클릭을 하시고 계속 이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그려나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게 쉬워 보이는데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그리실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선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선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90도로 꺾인 거랑 45도로 꺾인 거랑 같이 있죠? 예. 자, 이것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려면 항상 Shift를 누르시라고 했죠. 수직으로 올라갈 때도 Shift를 누르고, 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45도 각도도 역시 Shift 키 누르시고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패스는 이 포인트, 자, 포인트를 연결하는 선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을 다 그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 다음번에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끊으려면 아까 엔터키 누르는 방식도 있지만, 예,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깥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끊어집니다. 예, 그런 방식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그리신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얘를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할 때는 자, 선택 툴로 얘네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할 때 Alt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Alt 키를 누르면 이게 지금 커서가 지금 여기 커서가 하나였다가 이제 두 개로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복사가 된다는 거고 그대로 수평으로 복사를 하시려면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되는데 지금 뭘 할 거냐면 스트로크의 속성을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스트로크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스트로크 속성을 열고요. 열고 보시면 여기 뭐 속성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캡은 끝의 모양을 이렇게 둥글게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캡을 바꿨더니 끝의 모양이 여기 둥글어졌죠? 네. 끝의 모양을 이제 둥글게 바꾸는 게 이제 캡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스트로크로 와서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 자, 코너도 지금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형태고 중앙이 이제 둥그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마지막에 있는 건 약간 비스듬히 꺾이는 거고 그래서 좀 둥글게 바꿔봤어요. 지금 보시면 자, 위에 있는 거랑 이게 비교를 해보면 위에 있는 거는 딱딱딱 각도가 있게 꺾였다면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둥근 형태로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사를 또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죠?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점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선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보이는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레이어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보시면 레이어 안으로 들어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누르시면 이 레이어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이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실수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레이어 안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빠져 나올 때는 요 좌측 상단에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두 번 눌렀을 때 그렇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스트로크 눌러서 점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선. 자, 점선은 여기 대시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체크를 해주시면 이 점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대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는 요 지금 이 잘려진 이 점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대시를 지금 12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로 바꿔주면 이 대시의 길이가 끊어진 점의 길이가 짧아졌죠. 예, 그 대신에 이게 보면 갭은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갭이거든요. 얘도 5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로 만들어 버리면 좀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네, 갭을 10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을 주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점선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여러분들이 이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전체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 그리기는 맞추도록 하고요.